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전에 중앙선관위의 당선증을 받고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회 나가 있는 정병진 앵커, 염혜원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병진 앵커. 네, 계속해서 국회 현장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이곳 현장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어서 다소 추운 편입니다. 국회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새벽부터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등 취임식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곧바로 대통령 직무가 시작되고 따라서 오늘 취임식은 국회에서 약식으로 치러집니다. 정치부 염혜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염 기자. 문재인 후보가 41% 넘는 득표율로 이제 당선인이 됐는데 오늘 공식 일정을부터 전해주시죠. 네, 좀 잠시 뒤인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일단 첫 번째 일정으로 합참의장에게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습니다. 예. 서울 호흥동 문 후보 자택에서 전화로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9시 20분부터 외부 일정이 시작됩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9시 30분까지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축하 인사를 받게 되고요. 9시 30분부터는 이곳을 자택을 출발해서 국립현충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 묘역 등에 참배를 한 뒤 이후에 정오에는 이곳 국회에서 19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대통령으로 바뀌는 그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네, 오전 8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전체 회의에서 당선 확정이 의결되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대통령직으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새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까지의 임기가 시작되고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도 시작됩니다. 이 회의의 전 과정은 오늘 공개가 되는데요. 당선증은 그 자리에서 바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당선인은 이 당선증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기 직전에 받을 전망입니다. 네. 또 새 대통령 일정을 보니까 합참의장과 통화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군 통수권이 이양되는 시점이 이때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 새벽 0시를 기해서 군 통수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당선이 확정되는 시점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서 새 대통령으로 군 통수권이 이양됩니다. 합참의장이 신임 대통령에게 전화로 군 통수권을 이양받으셨다 이렇게 알린 뒤에 군사 대비태세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보고까지만 하고 이 국방부와 합참의장의 보고는 신임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추후에 계획을 잡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과거 대통령들은 우리 뒤로 보이는 이 국회 잔디밭에서 이제 국민들과 외국 정상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성대하게 취임식을 했는데 오늘은 국회에서 약소하게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취임식은 약식 취임식입니다. 약식 취임식으로 임기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요. 예. 과거에는 12월 말에 대선이 끝나면 2달 정도 인수위에서 취임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인수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임식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식 취임식을 다시 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 새 대통령이 탄생하게 됐지만 여소야대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일정을 보면은 야당 방문 일정도 있습니다. 협치나 통합의 상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현재 120석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거대 야당으로서의 지위를 톡톡하게 누려왔는데 이제 집권 여당이 된 이 상황에서는 정반대로 상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내 제1당이기는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새 정부의 개혁 과제나 또 인사청문회도 야권의 협조 없이는
통과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각 구성부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낙선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안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개혁 동력을 상실할 우려조차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 당선인은 오늘 국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바로 야당 지도부들을 방문해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국민 통합을 위한 탕평 인사 마련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 인선은 벌써 하마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가장 먼저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청와대 참모진이나 또 총리 인선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것으로 공무를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인선은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 비서실장과 주요 비서관들 또 민정수석 등에는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비서실장과 또 정무, 민정, 외교안보 수석 등 청와대 주요 참모진 인선을 통해서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서둘러야만 국정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과제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총리와 장관 후보 임명은 좀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당선이 확정되면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이미 표명을 했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도 오늘 일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총리를 임명하고 그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 인사 제청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은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당선인은 이미 총리직에 대해서는 비영남권 인사를 등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 안배 등 대탕평을 고려한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 이 과정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 장관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경우에는 정부 부처들을 전부 공석으로 둘 수는 없겠죠.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상 차관은 장관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이 가능하고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 의결권은 없는데요. 이 때문에 당분간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또 신임 정부가 임명한 차관들의 어색한 동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당선인은 그동안 공식 일정을 쭉 소화하면서는 자택으로 퇴근을 했을 텐데 오늘은 청와대로 퇴근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은 어제 광화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서울 홍은동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오늘 당선인 신분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걸맞는 경호도 시작됩니다. 당연히 대통령 관저로 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당선인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오늘부터 새로운 많은 변화들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부 염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